조이쌤의 공부 톡톡. 그리고 이제 선행학습 언제부터 해야 되냐,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문법을 언제부터 공부해야 되나요, 선생님? 저희 옆집 철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문법 하고 있어요. 문법이라는 게 제가 나름대로 또 교육학과 나온 애 아닙니까? 언어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문법 언어 구조 및 의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인과 비슷한 구조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식은 못해요. 이때 인식이 안 됩니다. 문법 구조 인식이 안 돼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어휘가 증가하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어휘량이 폭증해요. 이때 막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 애들 키우다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 특히 여학생들이 하는 어휘나 말이 좀 이상해졌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딱 들 때가 이렇답니다. 중고등학교에 가서야 복잡한 문법의 형태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이해하려면 이 정도 단계를 와줘야 문법이 시작되는 거지, 이때 문법을 넣어봐야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때 문법을 넣으면 그냥 예문 학습이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완전 안 돼. 이건 아닌데 예문 학습이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예를 들고 이게 주어잖아, 이게 동사잖아, 그럼 하나도 몰라요. 배워도 몰라요. 통에 넣는 거 못해요. 여기까지는 주어통, 여기까지는 동사통, 여기는 목적어통, 여기는 명사통, 이거를 못 넣어요. 그 캐리고라이징 할 수 없어요. 이 나이 때는 되게 당연한 겁니다. 어머님들이 그거 답답해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머님들이나 저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문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형식이 되는 거라고요. 이 친구들은 요때부터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오형식이 없이 오형식을 습득하는 거죠. 그래서 14, 20세가 되어야 이제 추상적 사고가 막 됩니다. 그래서 공식에 A와 B를 막 넣는 거예요. 쉐어 A with B 할 때 A 하나 B 하나 이거 하는 걸 저학년 때는 못해요. 고학년 이전에는 문법적 지식 설립이 어렵습니다. 이거 하려고 노력해봤자 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저학년 때 애들 문법 가르친다고 자꾸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차라리 뭘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면 문법을 내가 너무 해보고 싶다, 얘네들 문법 넣어보고 싶어 하면은 문법책에 있는 예문을 외우라고 하는 게 사실은 도움이 되고요. 문법적으로 이게 3형식이야 4형식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신은 또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선생님? 우리 옆집 애를 보니까 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내신을 공부하더라고요. 저 이거 진짜 들은 얘기인데 어느 중학교 갈까 알고 내신 공부하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책이 12종류예요. 근데 중학교에 따라 책이 달라요. 내신을 어떻게 공부한다는 거지? 중학교 1학년 때 내신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 뭐 하는 거냐면, 제가 학원 설명 많이 다니니까 어머님도 많이 안 다니셔도 돼요. 제가 다 다니고 있어요. 다 중학교 1학년 때 중2 내신을 선행시켜준다는 거예요. 너무 혹하잖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질문했죠. 원장님 중학교 1학년인데 어떻게 중2 내신 뭐 하나요? 라고 했는데 중학교 2학년 교과서를 외우게 한대요. 선행이래.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맞는 글이긴 한데요. 중학교 내신은 암기하고 문법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두 개를 하면 다 맞춰요. 두 개를 하면 다 맞추는데, 암기는 교과서도 암기해야 되고 학교에 프린트를 줘요. 이 프린트를 외워야 돼요. 프린트를 외우고 아까 보셨던 문법 문제 두 개 있었죠. 그런 문법 문제를 맞춰야 돼요. 그게 보통 10점 정도 이상 출제가 돼요. 그 10점에서 이제 A와 B가 막 가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깔아놓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단위에서는, 중학교 초반 단위에서는 저희가 수요일하고 토요일에 문법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학원이나 초, 중, 고로 진행하거든요. 뭐 우리가 뭐 완벽하게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요즘 분당에서. 저희가 뭐 방학 동안 한 바퀴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한 바퀴가 초, 중, 고를 의미해요. 이렇게 세 개. 그리고 어떤 학원에서는 제가 다 전화 다 해봤어요. 어떤 학원에서는 제2모 학원에서 저희는 방학 동안 한 바퀴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3단원 13단원 13단원이거든요. 아니 원장님 방학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어떻게 그걸 다 돌려요? 그랬더니 여긴 좀 자르네요. 애들 아니까. 이거랑 이거랑 좀 합치는데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돌린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어느 학원에 가나 이렇게 세 개를 돌리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저는 이게 여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되게 여유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문법이 좀 입력이 되기 시작하는데
초급을 2번 해야 됩니까? 아니, 한 번만 하셔도 돼요. 왜 청담 애들은 한 번 해도 잘 알아들어요. 초급 문법. 한 번 하고 애가 잘한다 하면은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하지 말고 잘하는데 중급 해볼까? 중급을 바로 하시고 여기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고급이 레벨 3 이게 중3 과정이고 이게 중2 과정이에요. 중3 과정까지 딱 한 번만 하시면 돼요. 한 번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나 있잖아요. 이 중에 3번만 제대로 들어갔다 오시면 돼요. 문법을. 무슨 얘기인지만 알면 되니까. 그리고 잘 못하면 2번 하시면 됩니다. 2번 하시면 되고 보통 중학교 1학년이면 초급 편성은 절대 안 해줘요. 아무리 못해도.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청담이잖아요. 그래서 중급, 고급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돌려도 충분합니다. 그리 바쁘지 않아요. 이게 막 집도 빨리 나가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좀 어머님들이 간과하시고 있는 게 중학교 2학년 가면 시험 보잖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은 중간고사가 지금 또 없어졌어요. 지역 내에서 다. 그래서 기말고사만 봐요. 중학교 2학년 1학기는. 그러면 6월이란 말이죠. 이게 6월. 여기까지 가야 시험을 한 번 보는 거예요. 중2들이. 그러니까 이때부터 준비하는 애들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좀 힘들죠. 네. 중학교 2학년 첫 단원이 관계대명사 수동태인데 얘가 명사랑 주어가 뭔지 잘 몰라. 그런 애가 있습니다. 그런 애가 있는데 90점 받았어요. 90점 받았는데 이렇게 되는 애들도 있다. 그러니까 중1부터 천천히 가셔도 충분하고 선생님 우리 애는 수요일 토요일에 다른 학원이 있어요. 특강 하시면 되죠. 네, 특강, 여름 특강, 겨울 특강에 한 번, 2번, 3번, 4번만 딱 하고 들어와도 충분히 이때는 탈 수 있어요. 네. 중학교 2학년 내신 대비반은 저희가 이제 학교별로 출판사별로 다 찢어서 운영을 하는데 선생님들은 다 여기 이 동네 학교에서 내신을 계속 시켜오고 계신 분들이라서 학교마다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임해중 같은 경우가 영어 시험이 어렵고 서현중은 프린트가 많고 야탑중은 프린트는 많은데 문제가 쉽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원래 하던 선생님들이 다 해주기 때문에 네,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특히 이거를 말씀드리면 꼭 이제 용인 지역 부모님들은 우리 애는 용인 사는데 수지 어디 사는데 되냐 다 됩니다. 네, 그런 애들 다 묶어서 해주고 주로 제가 해요. 그런 애들을 용인 애들도 이런 애들을. 그리고 중3이 되면 저희가 중2 내신 하고 중3까지 온 애들은 또 고등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내신 대비도 해야 되고 저희 학원에서 다 내신 해드립니다. 이거 평일에 해요. 월화에 하고 여기는 중3이니까 고등학교 모의고사도 좀 풀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저는 사실 학원이 공포 마케팅 하는 거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큰일 났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학원들에서 큰일 났대. 어머니 큰일 났어요 지금. 뭐가 큰일 났는지 모르겠네. 안 큰일 났어요. 안 큰일 났고 청담 애들 중에 내신 대비반 들어와서 80점대 받는 애 진짜 없어요. 0.7%인가? 작년에 냈을 때. 올해는 이제 아직 기말고사 한 번 더 봐야 되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 거의 없는 학생이 제 학생이긴 한데 걔는 진짜 옆에 가야만 공부하는 애거든요. 근데 딱 이거 풀어 하면은 막 풀다가 딱 뒤돌면 안 풀어. 이거 풀어. 딱 풀고 나 무시한 거야? 아닙니다 선생님 하면서 또 풀어요. 와 진짜 얘 하나 하고 시험 전날까지 자기 시험범위 몰랐던 애. 걔네 둘 제 작년에 이제 우리 80점 안 나온 애들 두 명 있었거든요. 2명. 그래 그런 애들 말고 다 잘 나옵니다. 큰일 났다는 소리에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잘 하고 계신데. 모의고사 이것도 빨리 통할 만해. 모의고사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모의고사 공부를 막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학원의 행정 편의주의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다 모의고사 잘해요. 웬만한 선생님들은 다 모의고사 수업을 잘 하시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이 모의고사로 대학에 갔으니까. 근데 실제로 현재 모의고사 아까 블레이스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모의고사 트렌드가 뭐냐면 영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용이 어려워졌어요. 내용이 어려워져서 단어는 다 알겠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EBS도 그렇고 문해력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이
이 정답지 이렇게 보여줘도 애들이 답을 못 찾아요. 이렇게 보여줘도. 교육기술의 성공적인 통합은 그 기술이 사용자에 의해 학습이나 교육 또는 수행에 눈에 띄지 않는 촉진자로 여겨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가 쓴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써준 답지예요. 첫 줄이 이거였어. 그러니까 이제 틀린 거죠. 이렇게 어려운 걸로 출발하니까요. 결국 지금 학생들한테 모의고사 선행을 시켜주려면 모의고사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런 어려운 지문을 영어로 계속 읽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거를. 근데 모의고사만 맨날 하면 모의고사 몇 장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만 낭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토플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토플로. 교육에 대한 지문을 하잖아요. 토플에서는. 그렇죠? 토플에서는 교육에 대한 지문을 이렇게 수준 있는 단어를 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토플로 모의고사를 준비를 하는 게 당연히 올바른 방식이에요. 당연히. 그리고 뭐 당연히 요 다음 것도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두 번째로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공장에 로봇을 도입하는 것은 이렇게 출발하는 건데 요 부분이 정답이었어요. 회사 내 새로운 직책을 위한 현재 직원의 재교육하면서 해고에 대한 두려움을 또한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걸 맞춰야 되는 건데 이것도 당연히 이런 노동에 대한 지문을 읽어봤어야 이게 접근이 가능한 거지. 모의고사를 백날 풀어본다고 해서 이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마치 철봉을 하려면 무거운 조끼를 입고 철봉을 연습해야 철봉을 잘할 거 아니에요. 철봉을 하려고 철봉만 계속 매달리고 있는 애는 여기 습득이 느리죠. 그래서 토플로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학원은 다른학원 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탭스로 준비한단 말이죠. 탭스는 준비가 안 돼요. 지문이 짧고 너무 쉬워요. 근데 왜 탭스로 준비하냐? 탭스에는 문법도 있고 한국인 선생님이 할 수 있거든요. 토플은 원어민 선생님이 있어야만 그 학원에서 커리큘럼에 넣을 수 있어요. 이게 다른 학원에서 못하는 이유예요. 원어민 선생님들 수급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토플로 준비하는 게 옳고 토플 수업을 통해서 고급 단어도 넣고 학술적 지문 독해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어를 그냥 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디베이트도 해보고 발표 연습도 해보고 시험평가도 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는 특목고 입시도 엄청 단연관돼 있어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진짜 자신 있어요. 다른 어떤 학원보다. 그래서 제일 오래 한 학원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청담에 오는 게 사실은 고등학교 준비까지 쭉 준비하실 수 있고 영어 선행만큼은 저희가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스트레스 좀 덜 받고 그리고 시간도 덜 쓰고 저희 월 2번 부르거나 1번 부르거든요. 내신 때.